데디는 아까 그 썸띵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네, 근데 이 노래도 웃긴 게 뭐냐면요, 앞에 가사가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태도는 뭐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하지, 너무나 잔인한 게임, 차라리 지고 싶어지는, 네 여름 엿먹으란 말, 다 내 책임이란 말, 도망치란 말, 넌 절대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지금 남 실장이 번역한 걸 제가 읽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일 수 있는데 의외로 음악에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부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이상한 역설들 뭐 이런 게 사실은 나한테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음악이 풍부해지는 지점은, 그래 나는 찬양하지 세상에 사랑스러운 느낌, 다정한 한 줄기 바람이 분다. 여기서부터 이제 음악이 뭐 선율들이 섞이고 화음이 섞이고 그러면서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물론 그 한 줄기 그 느낌 이런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어떤 풍부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감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약간 그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시를 읽어가면서 시가 아니라 노래 가사.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목이 데디잖아요. 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아버지, 우리 세대 우리 전 세대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아직도 그 권위가 물론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겠지만 권위주의적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근데 이제 저도 제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지하고 좀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근데 안 바뀌거든요. 그 기성세대의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데, 여기 가사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즐거운 우리 집, 이런 노래 아시죠? 즐거운 우리 집. 그 다음에 굉장히 단란한 가정,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어느 가정에나 어느 가정 찬장에나 해골 한 개쯤은 있는 거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저도 들은 말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즐거운 우리 집일까?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단란한, 그리고 막 밝고 희망찬, 나한테 희망을 주는, 물론 그런 요소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가장 먼저 나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이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 가족 로망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단란한 가정 보면 되게 부럽고 막 이런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혹은 가족에 대한 어떤 상, 이런 게 환상일 수도 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냥 증오할 수만은 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증오하면 내가 증오하면 안 보고 말면 되는데,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소위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마냥 증오하고 그냥 끊어낼 수만은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가족이 주는 또 하나의 억압일 수도 있어요. 이 폭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런 게 이제 좀 끔찍한 일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보면 이 마지막에 가사가, 나는 네가 당장 죽기를 원해, 나는 네가 당장 죽기를 원해,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되거든요. I want to die right now, I want to die right now, 그 다음에 I want you 하면은 사실은 뒤에 right now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I want you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I want you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I want you라고 하는 문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게 이 가사가 가진 어떤 역설이고 모순이고 가수도 거기서- 충분히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오도 있지만 마냥 증오할 수만은 없는 이 화자의 어떤 처지 같은 게, 그리고 그 처지를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데디라고 하는 노래를 이게 보면서, 이게 물론 개인의 특수한 경험일 수 있어요. 개인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특수한 경험,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경험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서 이 노래 가사를 조금 어떤 특수한 사건을, 폭력적인 것들을 조금만 상쇄시켜서 나한테 가져오면, 생각해보면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 환상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 가족을 들여다보면 이런 그 요소들, 애증의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가족의 대안을 찾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어떤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또 뭐 꿈꾸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일단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처해인 내 위치에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이 데디도 그렇고 또 아까 something도 그렇고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노래가 있지, 왜 나는 이제야 알았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듣고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 아티스트가 처음 이제 데뷔 싱글을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게 어떤 작가나 시인들도 쓰기 힘든 소재잖아요. 사실 뭐 영원히 매달릴 만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소재를 잡아서 두 곡을 연달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 다음에 이런 감정들이 오랫동안 자기를 이렇게 얽매고 있었고 그걸 노래를 통해서 표출을 하는구나. 되게 신기하면서도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사라고 하는 게 가족사를 다룬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에서 가족사를 다룰 때 굉장히 뻔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시나 노래로 들어왔을 때 되게 특수한데 들어왔을 때 잘못 표현하면 그냥 흔한 가족사네, 그래, 이러고 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나의 가족사인데 너한테서 가서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 일단 나의 고통과 마주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 나의 바닥, 뭐 이런 것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마주하겠다. 그리고 세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맞닥뜨린 고통을 얼마나 잘 마주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다음 노래들에서 충분히 그런 확장된 세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이 그렇다고 협소한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자기 가족사를 이런 식으로 잘, 그리고 어떤 이거를 듣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뛰어난 성취였다. 그리고 사실 어떤 진정성만 가지고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형식을 입고 이 불러일으켜지는 어떤 파장들이 나한테 전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공적으로 네. 잘 전달된 그런 그런 생각도 들어요.